전문가들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240에서 290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루트마다 알맞는 신발을 신고 있나요? 만일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신발을 즐겨 신으신다면 여러분의 발과 몸 전체에 진짜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일 악명 높은 발 고문가들부터 만나보시죠. 1. 하이힐. 하이힐은 여러분을 멋져 보이게 하거나 카리스마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끝없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발의 관점에선 하이힐은 최악의 악몽이죠.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하이힐을 정기적으로 신는 것이 종아리 근육을 걱정스러울 정도인 1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엘레베마 대학교는 1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2002년에서 2012년까지 하이힐과 관련된 부상 때문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는 무서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문가들에겐 그다지 놀랄만한 것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힐은 접지름, 내향성 발톱, 신경 손상, 그리고 하부 요통을 유발하기로 악명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힐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발병 전문가이자 인체 동작 전문가인 에밀리 스플리샬 박사는 7.6cm나 그 이하의 높이를 가진 힐은 발에 전적으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높은 신발은 당신의 걸음걸이 속 생체 역학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6cm의 멋진 힐 한 켤레를 마련해서 세계를 정복할 패션으로 편안함도 잡으세요. 2. 웨지 힐. 웨지 힐 슈즈가 정말 멋져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발은 질색할 거예요. 이 신발들은 전혀 유연하지 않고 매우 단단한 밑창을 갖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발이 굽혀져야 할 때 절대 굽혀질 수가 없고 이는 사람이 걷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발의 건강을 계속 챙기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종류의 신발은 절대 신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웨지 힐 슈즈를 신기로 한다면 미국 발질환의료협회의 힐러리 브레너 박사는 웨지의 발 뒤꿈치 부분이 발가락 부분보다 높지 않은 것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높은 웨지 힐이 주로 발 허리뼈에 주는 압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쪼리. 태양 아래서 신을 수 있는 최고의 신발인 쪼리보다 편한 게 있겠어요? 글쎄요. 믿거나 말거나 쪼리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답니다. 첫째로 다들 한 번쯤은 이 신발을 신고 발가락 사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문질러서 고통스럽고 보기 흉한 물집을 만들었던 적이 있죠? 게다가 이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을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지 않아서 발목과 무릎 정렬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쪼리를 신고 있을 때 우리의 발은 끊임없이 끈을 붙잡아야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발가락과 뼈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신발로 쪼리를 선택하는 대신 패셔너블하면서 편한 슬리퍼를 선택하세요. 슬리퍼는 기본적으로 맨발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하루만 슬리퍼를 신고 지내보시면 그 즉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4. 플랫 슈즈. 그래요. 왜 하이힐, 쪼리, 그리고 웨지 힐이 나쁜 신발인지는 알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플랫 슈즈는요? 어떻게 나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신발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지지해 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의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연결하는 근육인 족저근막에 추가적인 압력을 주죠. 이 압박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여러분의 무릎과 등의 통증까지 이어질 거예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플랫 슈즈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교정용 깔창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교정용 깔창은 발바닥이 편안해지도록 오목하게 지지해 줄 거예요. 문제가 해결! 삶의 모든 게 이렇게 간단했으면 좋겠네요. 5. 앞이 뾰족한 신발. 앞코가 뾰족한 신발은 언제나 모든 옷을 더 카리스마 있게 해주고 우리가 마주치는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이 신발들은 우리의 발을 위해 최고로 건강한 선택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런 신발들은 보통 발을 매우 꽉 조이는데 절대 좋지 않죠. 특히나 발볼이 넓다면 더 나쁘겠죠? 이 추가적인 압박은 신경통, 물집, 그리고 건망류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불쾌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추상족지증이라고 불리는 고통스러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질환은 발가락 중 하나가 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이 앞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거나 웅크리고 있을 때 생긴답니다. 만일 아끼는 발가락 부분이 뾰족한 신발을 포기할 수 없다면 최소한 여러분의 발이 그 신발 안에서 완전히 편한지 확인해서 그 신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기억하세요. 약간의 압박이 느껴진다면 그 신발이 우리 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신호랍니다. 6. 러닝화. 그 이름이 다 말해주니까 이 신발은 언제 신어야 할지에 대해 아무 질문도 없겠죠? 간단히 말해서 이 신발은 뛰거나 운동할 때 좋은 신발이지 매일 신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신발의 진짜 목적은 추가적 유연성과 부드러움인데 믿거나 말거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발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신발을 너무 좋아한다면 적어도 더 딱딱한 바닥을 가진 선수용 신발로 바꾸세요. 딱딱한 바닥의 러닝화는 여러분의 발을 지탱하면서 여전히 편하고 가벼울 거예요. 우리가 사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신발이든지 발이 편안해하고 쭉 건강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후에 신발 쇼핑을 가세요. 오후쯤 되었을 땐 우리의 발이 긴 시간 동안 사용되어서 자연스럽게 살짝 커져 있을 거예요. 오후까지 쇼핑을 미뤄두면 하루 종일 신어도 편안할 멋진 한 켤레의 신발을 찾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둘째, 정기적으로 발 치수를 재세요. 족 질환 의사인 제클린 수테라 박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발은 상당하게 바뀐다고 말합니다. 인대와 힘줄은 매년 느슨해집니다. 또한 중력과 체중은 우리의 발을 더 넓게 만들고 더 늘리죠. 이 때문에 우리에게 꼭 맞던 신발이 갑자기 정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가게에 가기 전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발 치수를 미리 재세요. 또 다른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발을 베껴 그린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우리의 새 신발이 완벽하게 맞을지 아니면 엄청 불편할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랍니다. 사려고 하는 신발 중 하나를 그 그림 위에 올려놓기만 하세요. 신발이 그보다 좁거나 짧으면 그 신발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밑창을 체크하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밑창은 당신이 날카로운 것을 밟거나 부딪히는 경우에 대비한 좋은 방어막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편안한 쿠션처럼 느껴져야 하죠. 웨지 슈즈는 너무 딱딱하고 러닝화는 너무 유연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건강한 신발들은 두 가지 균형을 고루 갖춰야 해요. 충분히 유연하지만 살짝 단단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죠. 모든 게 괜찮다면 신발을 신은 상태로 잠시 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압력이 느껴지진 않나요? 신었을 때 제일 긴 발가락과 신발 끝에 공간이 있는지 신발 앞부분을 눌러보고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간이 없다는 것은 나쁜 신호입니다. 그건 우리의 발이 앞으로 밀고 나갈 충분한 공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거고, 그러면 걷기가 어려워지겠죠? 마지막으로 신발의 안쪽을 확인해 그 안에 발을 성가시게 할 어떤 불편한 상표나 솔기, 그리고 다른 것들이 없는지 보세요. 걱정할 거리가 없다면 드디어 이 신발을 신고 걸어볼 시간입니다. 멋지고 건강한 신발이라면 편안하고 가볍고 유연하게 느껴져야 하죠? 발을 밀어넣고 계속 신다 보면 괜찮겠지? 같은 모든 생각은 버리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신발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나요? 언제든지 아름답고 편한 신발을 살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종류의 신발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언제나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